자, 나는 솔로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폭로가 터졌습니다. 최근 31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나는 솔로인데요. 이번 32기 바로 돌싱 특집편에서의 충격적인 폭로가 쏟아진 겁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 나는 솔로 출연자 전 배우자의 저격글이 확산 중이다. 협의 이혼이라고 거짓 출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0 남자 멤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추측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가 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왜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냐? 아직까지 여자 출연자들에 대한 자기소개가 없었던 시기에 이 글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자들의 자기소개가 있을 방송 직전 시간에 이 폭로글이 올라온 거죠. 아직 여자 편이 방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이 전 배우자의 저격글에 주인공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솔로가 진정성 있는 방송이라며 근데 출연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그게 사실이 되는 거야? 형사, 민사, 소송 이용까지. 게다가 악의적으로 시간만 질질 끄는 상대방 때문에 항소심까지 갔는데 협의이혼이라고 거짓으로 출연해서 이미지 관리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난다. 관심 끊고 내 인생 살아가다가도 이놈의 알고리즘이 한 번씩 띄워줄 때마다 결혼 생활 중 말도 안 되는 거 다 참고 여태껏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눌러 담은 게 바보 같아서 다 터트리고 싶은데 그게 현명한 건 아니겠지. 난 거짓된 부분만 정정하고 사과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라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놀라운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사소송에 민사소송에 소송 이혼까지 했고 악의적으로 시간만 끌다가 항소심까지 갔던 이러면 이제 이혼 과정에 볼장 다 본 거거든요. 근데 협의이혼이라고 거짓말하며 출연을 해서 이미지 관리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정말 최악의 이혼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 두 번째 그것마저 협의이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출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왜냐하면 거짓된 부분만 정정하고 사과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번 나는 솔로 32기 출연자 중에 자기소개 당시 협의이혼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군가냐? 누구냐? 이렇게 지금 당사자에 대한 정체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실까요? 저는 한 명의 출연자가 떠올랐습니다. 자, 이 당시 때 32기 상철 누리호 사진이 편집됐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필이면 저 폭로글이 올라오고 나서 올라온 기사였기 때문에 야, 이거 주인공이 32기 상철이었어?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진짜인지 알아볼까요? 내용을 살펴보니 자기소개 당시 32기 상철은 자신이 과거 아파치 전투 헬기, 훈련 비행기, 전투기 등등 제작에 참여했고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한 누리호 4차 발사체 제작에도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료 직원들과 함께한 사진 등을 공개하며 자신의 직장 생활을 전했는데 이 방송 이후에 해당 장면의 일부가 유튜브, OTT 다시 보기에서 편집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보안 문제를 고려한 조치가 아니었냐라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들이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보안 감사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주장글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상처 때문에 너무 부끄럽다. 애초에 찍으면 안 되는 사진을 찍은 것부터가 문제다. 나는 솔로 측은 언론사에 출연자의 요청으로 삭제했다라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편집 배경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또 문제예요. 자, 나는 솔로는요, 매번 문제점들을 몰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상철 씨가 공개했다라고 하는 이 발사체는요, 핵심 기술과 관련된 보안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저거 괜찮은가? 라는 반응들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 드문드문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고, 보안 감사까지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 회사에서. 상철 때문에 부끄럽다라는 이야기에 댓글이 달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철 씨가 이 보안 감사까지 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니 이거 직장은 괜찮은 걸까요? 직장 생활이 의심스럽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앞에 말씀드렸던, 아니 그렇다면 그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의 기사에 났느냐? 자, 영식 씨가 자신을 소개하던 당시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부산 경남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고 도입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영업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이혼한 지 10년 차라고 밝히면서 자녀는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양육 중이다. 26살에 3, 4개월 전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다. 결혼 5년 유지 후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했다. 자, 이때 협의 이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남자 출연 배우들 사이에서도 협의 이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나는 솔로 협의 이혼이라고 검색했을 때 요번 폭로글 말고 다른 인물 누가 있을까? 쭉 살펴보니 사실상 영식 씨 말고는 협의 이혼이라는 단어를 말한 남성 출연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폭로글이 결국에는 협의 이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폭로글의 핵심을 놓고 봤을 때 32기 출연자 남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협의 이혼했습니다 라고 밝힌 자기소개의 주인공이 영식 씨니까 혹시 이 주인공이 영식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이유들 때문에 영식 씨가 지금 콕 집어져서 지적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영식 씨가 이 폭로글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한다면 빠르게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나는 솔로는 방송편이 끝나기 전까지는 인스타그램도 잘 공개가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식 씨가 여기에 대한 소통을 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제작진이 해줘야 됩니다. 이번 폭로글에 대해서 분명히 제작진은 이런 입장 발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인 중에 있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제작진이 또 다른 지적을 받는 이유가, 특히 이번 돌싱 특집이면 합의 이혼인지 소송 이혼인지 서류 제출해서 검증을 받았어야 하는데, 소송 이혼이라면 판결 사유까지 나오는데 이거 검증이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제작진이 이런 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또 어떤 일각에서는 공개된 대상을 저격하려면 본인도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 무책임하다. 본인 얼굴 다 까고 밝힌 내용은 안 믿고 익명으로 올린 글에는 왜 다들 신뢰를 보내는 거냐. 확실한 건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라는 돌싱들 대부분 보면 뭔가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그램 자체는 인간 심리를 그대로 방송으로 보여주는지라 진실성이 있는데 대놓고 시청자를 속이는 거짓말들 때문에 진정성이 없어져 버렸다. 아무리 시청률을 노린다지만 최소한 상간소송 판결자들은 출연을 금지시켜야 한다. 프로그램 자체 상태가 안 좋은지 논란이 항상 끊이질 않는다. 얼마 전에는 방송 출연했던 당사자가 여성 범죄를 일으키지 않나. 폐지가 답이다. 폐지하는 게 답이다. 이런 프로그램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일반인들을 데려와서 이런 사단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31기 논란이 채 잠들기도 전에 32기 논란이 터졌기 때문에 제작진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씨가 100%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의 의혹 제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건 현재 시점에서는 당사자가 지금 이 프로그램 방영에 대한 계약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도 못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작진이 나서서 저 폭로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 또는 그 당사자로 예상되는 출연자에 대한
어떤 의혹도 밝혀내겠다. 이런 입장 정도는 고수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영식신이 아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폭로글의 진위 여부가 중요하고요. 이 남자 출연자들 중에 한 명, 누군가는 협의혼이라고 거짓말로 방송에 출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글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건 당사자들보단 현재는 출연진 뿐만이 아닌 출연진들을 데리고 온 제작진에게 그 키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지금 어떤 소통으로 입을 열 겁니까? 갑자기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언론사에 당사자가 나서서 해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지금 저 폭로글에서는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진이 발빠르게 나서서 이번 사태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출연자가 누군지 안 밝히면 헛소리 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냐? 증거를 대라. 이런 말도 있고요. 소송 중이라면 소송 관련된 서류 한 장이라도 올리고 얘기를 하던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의견이 두 개로 나뉩니다. 나는 솔로는 폐지해야 된다. 저 폭로글이 가짜다. 나는 솔로 제작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저 폭로글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가짜라는 걸 밝혀낸다면 나는 솔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가짜글, 허위글을 써 올리는 당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여기에서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솔로라고 검색했을 때 이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보도와 글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더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나는 솔로의 옥순 씨가 또 다른 폭로글을 올리면서 안 그래도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를 외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결혼, 임신설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줘. 근데 사실 이거는 챗GPT 어플에다가 물어봐야 될 질문인데 이걸 왜 SNS에 썼을까요? 그만큼 대중들에게 봐라. 나는 그거 사실 아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GPT한테 물어볼 정도의 심경이다 라는 걸 SNS에 글에 적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옥순과 영호 두 사람은 최종 커플로 이어졌지만 이후 결별 소식을 전했죠. 그럼에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결혼 준비 중이다라는 추측이 나왔고 폭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순 씨가 일을 그만두고 울산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퍼졌죠. 실제 라이브 때 영호 부모의 반대설까지 제기가 되자 옥순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9주 동안 저를 괴롭혔던 결혼설, 임신설, 상견례설 모두 거짓말이다. 영호님의 부모님을 뵌 적도 없다. 그래서 반대도 있을 수가 없다. 제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준 영호님에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후에 두 사람의 연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사진에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 옥순 씨가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어찌됐건 옥순 씨 입장에서는 정말 영호 씨와 헤어진 게 맞다면 결혼설, 임신설은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할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밝혀줄 사람이 옥순 씨만이 아니라 영호 씨에게도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옥순 씨와 헤어진 게 맞냐? 지금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애하고 있다라는 설이 돌고 있던데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거든요. 오죽 답답했으면 옥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이쯤 말씀드리면 너 지금 옥순 편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누구의 편도 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제가 방금 앞에 옥순 씨가 정말 영호 씨와 사귀는 게 아닌데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답답해서 SNS에 글을 쓸 수도 있다라는 객관적 입장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달드릴 내용은 정반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옥순 씨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면 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인 영호가 울산에서 부산으로 병원을 옮길 거다라는 주장도 담겼었고,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승낙을 받았다. 영호가 옥순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반지로 프로포즈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옥순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주거지의 정보를 추측하고 공유 확산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불안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관련 게시물 및 댓글 모두 수집 보관 중이다. 추가적인 확산, 반복적인 게시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후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즉시 삭제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왜 상식적으로 남의 집을 내 집처럼 올리는 게 말이 되겠느냐? 우리 집 아니다. 친구 집 사진 유포도 하지 말아달라.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중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옥순을 괴롭히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이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힘들다면 함께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다라며 정말 엄청난 고충을 토로했었던, 피를 토하듯 이야기를 했었던 순자 씨의 라이브 방송 때의 그 심경글, 오죽했으면 글로 적어왔겠습니까? 그 글을 읽던 순자 씨의 마음을 옥순 씨가 조금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진의 의미가 뭡니까? 야, 우리 이렇게 다 잘 지냈어. 근데 왜 왕따 있다고 그래? 우리 안 따돌렸다니까? 여기 보면 정의 영숙도 있지만 영자도 있고 순자도 있어. 정의는 마이크 달고 있고 우리 이렇게 잘 지냈는데? 왕따설 좀 그만해. 이거 뭡니까? 이 사진과 문구 하나만으로 옥순 씨는 순자 씨의 그 답답했던 따돌림의 고백을, 폭로를 뒤덮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한 자충수가 됐어요. 제가 옥순 씨라면 빨리 사과문을 올릴 것 같습니다. 왜 왕따설도 그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이거는 극 초반부 아니겠고 본인이 영호 씨와의 결혼설 사실 아닙니다만 계속 주장하는 것도 나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라리 순자 씨에 대한 사과를 차후에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순서에 맞지 않았을까. 자, 오죽했으면 정숙 씨도 함께 비판받고 있습니다. 31기 정숙, 종영 3주 만에 의미심장한 글을 썼다. 세상은 조금 덜 버거워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책의 문구를 공개했어요. 복잡함 앞에서 늘 방향을 고민한다. 그 복잡함을 단순한 시선으로 가르지 않는다.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뭐 등등등.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가볍게 만드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하는 쪽을, 웃는 쪽을, 칭찬하는 쪽을, 기쁨을 고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덜 버거워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을 올린 정숙 씨도 입을 열었음에도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순자 본인이 힘들다고 하는데 왜 모든 출연자가 돌아가면서, 심지어 정숙 씨는 순자 씨가 첫 방송 이후 심정을 토로했을 때 왜 그렇게 예민해? 왜 분위기를 망쳐? 라는 비판을 쏟아낸 당사자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도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옥순 씨의 이런 황당한 일명 폭주라고 불리는 사태에 저런 글까지 게재가 됐다라는 건 순자 씨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순자라는 사람을 괴롭혔다라고 지적받고 있는 이 31기 전체 출연자들은 이 비판을 피해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자, 나는 솔로의 논란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김하섭 대표가 나는 솔로에도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주주들도 괜찮아지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홍수 씨가 그냥 간담회 뿐만이 아니라 나는 솔로에도 등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낯설 사계까지 등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산 신청을 했고 파산 통보가 이뤄지기 직전에 주주들을 달랬으면서도 불구하고 파산 선고가 된 그 다음날 주주 간담회를 열어서 방법 설명을 하다가, 그러니까 회사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대표가 말하다가 갑자기 근데 저 파산 신청했고 파산 선고 나왔습니다 하고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정작 대표라는 사람은 나는 솔로와 낯설 사계에 계속 출연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출연할 정신에 회사를 좀 더 돌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비판 논란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영수 씨, 그러니까 김하섭 대표가 있는 메디프레소라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또는 정말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투자를 받은 회사의 대표가 제대로 일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나는 솔로에 등장하고 낯설 사기에 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로는 몰래 파산 신고를 했고 그마저도 선고가 돼서 파산이 완료되고 나니까 뒤늦게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야, 이거 이러니 투자자들 어떡합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일각에서는 마트에서 자기 돈 아니라고 필요 없는 물건 쓸어 담을 때 경제관념 알아봤다. 나는 솔로로 유명세까지 얻었는데도 파산이면 회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던 거냐. 오히려 28기 현숙 정숙은 하늘이 도왔다. 이러니 난리가 난 겁니다. 오죽했으면 주주들의 투자금을 들고 도피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어요. 특히나 일각에서는 지금 파산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를 한 주주들에게 사기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등등 고소고발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도 세진다. 거기에 월급,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만약 주주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업무상 배임,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이게 만약 법조계에서 손을 들어준다면 영수 씨는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기죄니까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고의파산 의혹 메디프레소, 교원 인배 등 소송 채비 중에 있다. 주주의 협의 없이 간담회로 일방적 파산을 고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메디프레소가 경영난이던 시기에도 자금 유치를 포기하였다. 자, 이게 바로 영수 씨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기사를 보면 주주 간담회에서 난리가 났고 70억 원의 이 투자금이 지금 회수가 안 된다란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교원 인베스트로부터 5억 원, 투자 라운드에서 등등등등 12억 원의 자금, 또 교원 인베스트,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등등등 서울경제진흥원까지 참여하여 누적 투자금이 약 50억 원. 지난해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나서기도 했는데 무산이 됐고, 결국 해외에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차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창업 직후 교원인베스트가 전략적 투자를 하며 5억 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이 당시 지난달까지 약 9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유치를 해온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캡슐커피 시장 자체가 당시 굉장히 성장세였기 때문에 아마 이 브랜드도 많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영수 씨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 학사 출신의 SK 하이닉스에다가 티소믈리에 과정까지 이수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학벌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졌고요. 그로부터 2년 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메디프레소 CEO, 한방차 캡슐 밀리언셀러 비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한방차로 100만 캡슐을 판매했다. 7.8기의 창업 성공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창업 아이템도, 돈도, 주변 사람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인 나 자신이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